반갑습니다. 기계랑 AI랑 잘 친하지가 않아가지고 이게 호흡이 잘 안 맞네요, 저하고. 제가 오늘 발표드릴 사항은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무엇을 해야 하나 하는 주제입니다. 이 주제는 크게 네 가지로 이제 구성을 했는데요. 첫째는 농촌 지역 경제 정의와 관련된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농촌 지역 경제 위상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농촌 지역 경제에 대해 과연 위기 상황으로 봐야 되는지 아니면 우리가 또 기회가 큰지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보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네 번째, 농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앞으로 어떤 점들을 좀 우리가 고려해야 할까라는 부분으로 했습니다. 전반적인 내용은 우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은 절대 아닙니다. 오히려 다분히 제 개인적인 의견이기 때문에요. 듣는 분에 따라서는 좀 전혀 동의를 못하겠다 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고, 혹시나 또 오히려 막 화를 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께는 미리 언짢게 해드려서 죄송하다는 사과 말씀부터 먼저 드리고 시작하겠습니다. 다만 그래도 우리 농촌 경제에 대해서 이런 관점을 가지고 생각하는 연구자도 있구나 라는 그 생각을 좀 너그러이 이렇게 봐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인 농촌 지역 경제 어떻게 정의해야 할까? 다 넘어가겠습니다. 자료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농촌도 개별 지역들을 보면은 다 같지가 않고 굉장히 다양합니다. 발전의 차이도 굉장히 다양하고요. 그 다양성을 인정해야 하기 때문에 제 주제는 오늘 농촌 경제가 아니라 농촌 지역 경제로 이제 개념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짚고 넘어가 하는 게 있는데, 현행법에 따르면 농촌을 읍과 면으로 주로 이제 한정합니다. 그리고 지금 주제인 농촌 지역 경제에는 읍면으로 한정하는 것은 좀 적합하지 않다고 보고 있고요. 적어도 고용, 투자, 기업 유치 등 이렇게 지역 경제 활성화를 자치적으로 자율적으로 할 수 있는 그 공간 단위는 시군 단위가 되어야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제 발표는 농촌 지역 경제는 적어도 시군 단위의 공간 경제를 의미합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결국 군과 도농복합시가 농촌 지역 경제의 최소 공간 단위가 되겠죠. 이렇게 첫 번째 부분 넘어가고요. 두 번째 부분, 과연 농촌 경제 그 위상은 이렇게 됐습니다. 지금 농촌 지역 경제라고 안 하고 농촌 경제라고 했는데, 우선은 기존의 협의회 농촌인 읍면을 중심으로 한번 우리 농촌이 어떤가 한번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우리 그 인구 감소 지역이라고 이제 행안부에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 농식품부에서도 농촌 소멸 위험도를 가지고 읍면 단위별로 이렇게 소멸 위험도를 계속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 연구원 중심부에서 보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소멸 위험도가 높은 농촌 지역이 많죠. 그리고 이제 우리 인구를 보더라도 굉장히 감소 속도가 최근엔 정체했지만은 굉장히 줄어들었고, 특히 면 지역은 상황이 아주 심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농업 쪽에도 보면은 농업이 국부를 창출하는 그 비중도 줄어들지만은 우리 농림업에 종사하는 취업자 수도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그러면 산업은 어떻게 될까 이렇게 보면은 그 차지하는 비중도 20% 내외로 적지만은 발전하기보다는 굉장히 좀 정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 경제에 있어서 그 활력, 그다음에 역동성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는 창업을 보더라도 우리 농촌이 도시에 비하면 그 활력도가 굉장히 떨어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농촌 지역 경제를 시군 단위로 볼 때 좀 더 자치권이 있고 지역 경제의 어떤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농촌의 인적 자원을 보면요,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18.7%의 읍면 단위로만 하면은 그 18.7%인데, 우리 시군 단위로 하면은 41.5%의 인구가 이렇게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고용 증가도 도시 못지않게 농촌 지역에 증가하고 있고요. 같은 얘기입니다. 그다음에 미래 세대와 청년층, 굉장히 미래 세대가 부족하다, 청년층이 부족하다라고 하지만은 우리 경제 권으로, 지역 경제 권으로 얘기할 때는 또 그렇게 고무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그다음에 산업 분포를 보더라도 아까 20% 내외였는데 읍면 단위로만 따지면은
우리 시군별로 지역 경제, 공간 경제로 따진다 보면은 우리가 40% 이상의 산업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역 경제 국부 창출을 이거를 그러니까 각 개별 시군구별로 GRDP의 창출률을 보니까는 우리 농어촌 시군이 전체 국부의 40% 이상을 지금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는 거죠. 같은 맥락에서 우리 산업 부문별로 본 거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읍면별로만 봤던 뭐 그 창업도 사실 역공성을 보면은 전국 창업 기업의 42.3%가 농어촌 시군에서 이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맥락이고요. 그다음에 농촌 지역의 지역 경제 다양성 우리 그 특화도를 가지고 한 건데 다양한 그 산업들이 높은 특화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양성 역시 도시 못지않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역 경제 고도화, 농촌 지역 경제 고도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는데 대표적인 지표 중에 하나가 그 고차 생자사 서비스가 어느 정도나 분포하고 있느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농촌이 좀 미흡한 것 같긴 해요. 그 부분들을 설명한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 가지 농촌에도 농촌답지 않은 여러 가지 산업 분야들이 다 분포하고 있다라고 했지만은 또 농업이나 농업 연관 산업들도 농촌에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도시에도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어요. 2020년 12월 달에 농식품부가 통계청을 통해서 발표한 게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산업 특수분류라는 것을 이렇게 산업 연관 가치사슬을 염두에 두고 8개 부문으로 이제 발표를 했는데요. 이렇게 보시면 알 수 있다시피 8개 부문 중에 일부 중요한 부분들은 또 대도시나 주요 도시들에도 이렇게 있습니다. 이건 이제 종사자로 좀 본 거고요. 그다음에 요 마지막 부분은 우리가 지역개발 관련 이론들을 보면 북미에서는 생산성을 굉장히 강조하고 유럽 속에서는 혁신 또는 혁신 역량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근데 그 두 가지가 결국에는 번영을 결정하는 요소들입니다. 근데 농촌도 지금 단순히 군과 도농밥솥을 나눠서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만 우리가 번영을 이루는 요소들이 지금 현재로서는 굉장히 다양하게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지역 경제가 다양하다는 것이죠. 자, 마지막 네 번째 이거 하기 전에 여러분들 앞에 두 번째 파트와 세 번째 파트를 보셨을 때 우리 농촌이 지금 위기 상황인가 또는 기회가 펼쳐지고 있는가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제가 답변은 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자료도 한번 더 검토해 보시고 스스로 한번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 결론을 지어야 되겠는데요. 결론을 짓기 전에 저는 두 가지 점을 좀 강조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농촌 정책 중에 농업이나 농업인, 농촌사회, 농촌복지 등 이런 분야에서는 아직까지 우리 국가를 대상으로 우리가 굉장히 부족한 것이 많다. 그런 이것 좀 해달라고 읍소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 외에 우리 경제 분야에서는 좀 당당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아까 세 번째 파트에서 보여드렸다시피 우리 국가 발전에 굉장히 기여를 하는 곳이 바로 농촌입니다. 이제는 당당히 읍소로 몸을 해달라고 하기보다는 농촌 경제 분야에서는 충분히 투자할 가치가 있으니 투자해달라고 주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두 번째, 마무리 짓는 데서의 두 번째 관점은 농식품부가 여태까지 보면은 농촌 경제 관련해서 주로 이제 농촌 정책국에 농촌 경제과가 따로 있죠. 몇 년 전말에 농촌 산업과였습니다. 근데 이제 주요 업무가 그때나 지금이나 농촌 관광, 농어촌 민박, 융복합 산업, 농촌 유산 및 경관 지풀에 한정하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이 업무로 농촌 경제를 다룰 수 있겠습니까? 물론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특정 과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농식품부가 과거나 지금까지 농촌 경제를 어떻게 바라보았는가라고 나름대로 추정하기 위해서 제가 이제 언급을 한 겁니다. 이제는 좀 더 부문 접근적이 아니라 지역경제 접근으로 통합적이고 영역적으로 접근하는 경제 관점을 가져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금 농식품부가 하고 있는 정책 소관을 그 업무를 가지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우리 이거 다 했다고 할 수 없지요. 대안은 관련된 부처와 열심히 협력해서 공동의
사업들을 만들어내고 추진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이런 두 가지 점을 기초로 네 가지로 조금 요약을 결론을 해봤습니다. 먼저 투자 가치가 있는 농촌 공간으로서 농촌을 구축해야 됩니다. 제가 오른쪽에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 부분을 그려놨는데요. 전반적으로 국도 발전축과 저발전 벨트로 이렇게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가 저발전 벨트에 속해 있는 낙후 농촌 같은 경우는 우리 농식품부에서 지금 한참 준비를 하고 계신데 농촌 자유규제 혁신주거 같은 그 제도를 도입해서 투자 환경을 조성하는 방안이 좀 필요합니다. 그리고 국도 발전축에 있는 이른바 선도 농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스마트 전문화라고 하는데 스스로 발전 경로를 자원과 그다음에 어떤 지금 현재의 경쟁력을 가지고 스스로 발전 경로를 선택하고 발전을 추진하는 그런 전략입니다. 두 번째는 기회를 창출 제공하는 경제 공간에서 농촌 구축을 해야 됩니다. 자, 왼쪽에 빨간 그래프들은 과거에 주로 초점을 맞추거나 관심이 많았던 부분들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도 중요한데 오른쪽으로 좀 더 관심을 더 크게 우리가 가져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다양한 경제 활동, 특히 새로운 기술 분야들을 적극적으로 접목시켜야 됩니다. 그다음에 단순히 물리적인 특히 건축물 중심의 그런 투자 이제 좀 벗어나서 많은 사람들이 특히 젊은 사람들이 청년들이 농촌에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 인적 교류 환경을 해야 되고요. 그러려면 지금 신세대들의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잘 캐치를 해야 됩니다. 예, 그런 측면이고요. 이 오른쪽을 보면은 이제 농식품부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농촌 공간을 테스트 베드로 내어주자. 그래서 정부에서 새로운 기술, 예를 들어 과기부에서 먼저 농식품부보다 스마트 빌리지 같은 걸 하는데 먼저 테스트 베드로 내어주고 그래서 협력 사업들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네트워크 공간, 경제 공간에서 농촌 구축입니다. 보니까 각 개별 농촌 지역도 열린 공간입니다. 그래서 아까 농림수산식품 산업 특수분류 거기서도 봤지만은 굉장히 산업 연관을 통해서 도시들과 협력하지 않으면은 발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로 연결된 경제 공간 구축이 필요하고요. 그런 와중에서도 핵심적인 부분은 농촌에 유치하고 정착될 수 있도록 그걸 이제 전문 용어로 지역적 착근이라고 하는데 그런 노력들 좀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도시와의 차별성을 기하면서도 다양한 농촌 지역 내에서의 다양성을 유지해야만 전반적으로 농촌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자, 이거를 마무리하는 거로 이 네 가지를 한시로 한번 접었어요. 시조를 읊어야 되는데 실력이 없어서 시조가 아니라 구호가 돼버렸습니다. 자, 투자 공간 농촌 구축, 그다음에 기회 공간 농촌 구축, 그다음에 연결 경제 농촌 구축, 이계 경제 농촌 구축. 예,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